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 다시 찾아온 추위. 오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그리고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라고 그래요? 해요. 영하 예, 8도에서 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고 네. 또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또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춥다고요? 네, 이번 주 내내 예년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옷차림 좀 단단하게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네. 옷차림 신경 쓰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어지잖아요. 네. 내일 9차고 목요일에 10차 변론 기일이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9차 변론에서는 그동안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청구인 측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시간을 줘서 현재까지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18일에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0차 변론 기일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증인 3명이 추가가 됐어요. 누구누구죠?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 분 더 나오는 거고요.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 명단이 적혀있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메모가 4장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한덕수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계엄에 반대했다고 증언을 했고 또 계엄 전 국무회의가 사실상 간담회 수준으로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지 또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마지막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에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0여 명의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했는데 때문에 핵심 증인으로 꼽혀요. 양측 쌍방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군요. 앞서 지난 2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출석을 할지 이건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목요일에는 오후 2시에 시작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는데요. 네, 이게 그날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준비 기일은 이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예. 이게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고요. 법원이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신문도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오후 2시에 헌재 증인 신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 같은 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만약에 헌재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다음 주까지 증인 신문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수사 또 재판 국면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또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네, 노상원 수첩 이거는 뭐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가 적혀 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이준석 의원 여러 명이 적혀 있고 수거 이런 충격적인 문구도 파편적으로 담겨 있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단 노 전 사령관은 수사 단계 때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고 공소장에서 빠진 건데 이건 뭐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됐는지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홍장원 메모에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발언을 내놔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수첩 메모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손으로 쓴 수기 증거가 스모킹건으로 주목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안종범 수첩이에요. 이게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014년에서 2016년에 작성했던 63권 분량의 업무 수첩인데 이게 국정농단 수사에서 뭐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 핵심 증거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안종범 수첩은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정 장소나 시간, 인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증거로서 신빙성이 높았는데 노상원 수첩은 내용이 좀 단편적이라서 본인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노 전 사령관은 수사 단계 때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필적 감정도 본인 확인 불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첩 자체만으로 증거로 볼 수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예.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도 조태용 원장이 4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전문가들 견해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쓴 자필 메모로 확인이 된다면 적어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예. 자필 메모는 파급력은 큰데 뒷받침할 증거와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 국면에 등장한 두 기록이 스모킹건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탄핵 심판 막바지에 CCTV 영상 하나가 공개되면서요. 네. 논란 공방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 그 새벽에 네. 단전을 시도하는 장면이 영상이 공개가 됐죠. 네, 이걸 좀 시간대별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일단 그 해당 영상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국회 본관 4층 복도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0시 32분쯤에 그 김현태 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이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을 했다가 저항에 막힌 거예요. 네. 보좌관이나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7명이 본관 4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배회하다가 새벽 1시 1분쯤에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요. 아. 근데 이게 언제였냐면 그 3층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 1층에 도착한 계엄군이 먼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 봉쇄를 시도했는데 국회 사무처 직원에 막혔고요.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계엄군 한 명이 혼자 복도 끝으로 이동을 하고 동시에 김현태 단장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새벽 1시 6분에 전기 분전함을 열어서 1시 7분에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전기를 끄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단전이 5분 48초간 지속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5분이 흐른 시점이었던 거죠. 예. 이거는 지난 6일 헌재에서 김현태 전 단장이 했던 증언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때 김현태 전 단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층에서도 본회의장으로 진입이 안 돼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곽종군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하니까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해서 찾아보겠다가 한 뒤에 지하로 이동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민주당은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국회 전기를 끊으려던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보는 거고 예. 그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 측의 입장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김 전 단장 증언과 관련해서 곽 전 사령관의 이미 지시였다고 했어요. 윤 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단전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요.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게 아니라 707 특수임무단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707 부대가 본회의장이 아니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좀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1층 차단기를 내리니까 암흑천지로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물론 지하 1층이었습니다. 예.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이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증거로 채택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예. 영상이 늦게 확인되면서 아직 증거 신청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변론 막바지여서 증거로 일단 추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예. 상황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국회 단전 의혹을 중요한 쟁점으로 본다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재판에 CCTV 등 증거를 제시해서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했네요. 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면서 책 한 권을 쓰고 있다라는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공개 행보가 임박했음을 좀 내비쳤고요.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대표직에서 물러난 게 지난해 12월 16일이지 않습니까? 예. 어제가 2월 16일 딱 2달 만이었어요. 그래서 페북에 그 글을 올리면서 재등판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달 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졌군요. 네, 그래서 뭐 2달이 너무 짧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친한계 인사들도 최근 한 전 대표의 재등판 분위기를 띄우고 있더라고요. 네, 19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인 언더 73 인사들이 지난 1일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네. 언더 73 스튜디오를 개설을 했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두고 한 전 대표의 등판이 가까워졌다라는 해석이 또 맞아요.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난 7일에는 그 김영삼 도서관을 찾아서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뭐 이르면 이달 말 아니면 뭐 다음 달 초 한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도부는 뭐 당원이면 누구나 정치할 수 있다라고 말을 아꼈는데 네. 일각에서는 못마땅해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 전 대표가 벌써 나와도 되겠느냐 예. 하는 불편한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예. 윤상현 의원은 기직의 켤 시간 아니다 자중해라 이렇게 날을 좀 세웠습니다. 예.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서 지금은 다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이 통합되고 보수가 일어나는 때다라면서 한 전 대표가 나오면 오히려 당과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상속세 개편안을 놓고 주말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시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 원까지 높여서 그러니까 이게 일괄 공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높여서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세제 개편 의사를 밝힌 겁니다. 18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를 상속해도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 최고 세율 인하 고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이게 최고 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40%로. 낮추자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 대표가 또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그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민주당의 이런 비협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세법 개정 논의가 멈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원석 의원의 입장도 나왔다고요? 네, 이 대표 글 거짓말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최고 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냈지만 예. 민주당은 막상 조세 소위가 열리니까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면서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이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었다고요? 네, 민주당의 비협조로 세법 개정 논의가 멈췄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송원석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기재위 민주당 간사 정태 의원은 또 다른 입장을 냈네요. 그렇죠. 송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그래요? 다른 입장문을 낸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서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네.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세법 심사와 의결을 위해서 조세소위와 전체 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는데도 네.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서로에게 상속세 개편 지연 책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상속세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단 민주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상속세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제 한도 확대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뭐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이 되지는 않을까 싶기는 한데 최고 상속세율을 이제 국민의힘은 좀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서 상속세법 개정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상속세법 공방이 왜 나왔는지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올해 25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김 씨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친구가 김 씨의 자택에서 김 씨를 발견하고 신고를 했고요. 예.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는데 숨졌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 같은 그런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예.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어린 나이에 아역 배우로 활동하면서 사랑을 받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음주 관련 논란이 많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었는데 예. 이후에 출연 예정이었던 작품에서 하차하거나 이미 촬영이 많이 진행된 작품에서는 대거 편집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4월에는 연극 무대로 연기 활동 재개를 시도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복귀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계속해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더 쉽게 풀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